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NTH 차트를 보셨어요. 자, NTH 차트 보셨고,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속성 선택자입니다. 자, 속성 선택자가 어떤 레벨로 따지면 가장 높은 레벨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성. HTML로 따지자면 A 태그에 들어있는 href, 그쵸? 자, 아이고, 뭔가 말이 이상하지만, 자, 요런 아이들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A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속성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쭉 또 내려가서 새로운 파트 한번 만들어 줘야겠죠? 헷갈리니까 이 파트가 61번이 여기라는 거. 자, 그럼 밑에다가 다시 클래스 파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속성 선택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안에다가는 여러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단순하게 뭐 UL, OL, LI라는 개념보다는 뭐 p 태그는 좀 그런가? 자, 그래도 뭔가 좀 감싸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LI로 할게요. 자, UL에 LI로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번에 다이렉트 글자를 쓰지 않고 첫 번째는 A 태그를 만들어서 A 태그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기능을 살짝씩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뭐 네이버를 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http 하고 네이버.com 이라고 쓰겠죠. 자, 그럼 또 똑같은 A로 사용하겠지만 A로 똑같이 사용하겠지만 이번에 http 다음.net 하면 이거는 다음으로 가겠다 라는 개념일 거고, 다시 여기다가 한 번 더 쓸게요. google.com 쓰면 구글 페이지로 가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겁니다. 제가 알기론 google.com은 https니까 다음은 모르겠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를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 개 더 무료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unsplash.com입니다. 제가 알기론 unsplash도 https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 태그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고요. 때로는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페이지로 띄운다는 얘기는 이 아이를 두 개를 타겟을 blank라고 쓰면 현재 창이 아니라 다른 창으로 띄우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기다가 우리는 이미지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도 한 3개, 4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이때 첫 번째와 마지막 이미지 태그 요소 중에서 4개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에는 아이콘, 이미지라고 제가 쓰도록 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에다가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임의에
드레스 이미지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뭐 옷 이미지 아무거나 갖다 쓸 거예요. 자, 그래서 src의 첫 번째에다가는 해당하는 아이콘 이미지가 하나 필요할 테니까 인터넷으로 찾아서 몇 개 갖다 주도록 하죠. 자, 구글에다가 단순하게 아이콘이라고만 검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개의 아이콘 이미지를 우리는 찾아서 볼 수가 있는데요. 큰 거 필요한 거 아니니까 크기도 작은 거, 그냥 아이콘 정도의 크기로 측정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갖다 쓰면 되겠죠. 자, UI. 자, 그냥 바로 오른 버튼 눌러서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요. 자, 구글에서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아래쪽에 도구에서 아이콘 파일을 찾았습니다. 자, 아이콘 파일로 검색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자, 사람 얼굴처럼 생긴 아이를 오른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사용하려고 하는 디렉토리, 우리가 쓰는 디렉토리에 담을 건데요. 이제는 이미지를 그냥 따로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폴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img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어서 이 내부에다가 저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정도 더, 어차피 우리가 4개가 필요하니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얘는 유저 메일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이름을 좀 바꿀까요? 유저, 첫 번째 파일은 유저라고 쓰고요. 요거니까. 두 번째 거는 안드로이드니까 안드로이드라고 써서 아이콘 파일을 저장할게요. 자, 차후에 한두 개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행아웃 이미지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받아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드레스 이미지라고 하는 아이도 썼으니까 드레스라고 검색을 해서 마찬가지로 작은 아이콘이나 조그만한 이미지 몇 개만 따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똑같이 저장하십시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JFIF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파일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JPG 파일이에요. 사실은 JPG 파일이기 때문에 저장하실 때 드레스하고 .jp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는 확장자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JFIF라고 하는 파일은 사실은 JPG다 라고 해서 저장하시면 된다. 자, 사람 얼굴이요? 사람 얼굴 제가 뭐라고 했나 볼게요. 사람 얼굴은 img 요소에서 유저라고 그냥 검색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자, 드레스 하나가 아니라 드레스 아까 제가 2개 쓴다고 했으니까 하나 더 받아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마찬가지 이곳에 있는 다른 이미지 드레스2라고 해서 .jpg로 같은 곳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파일을 각각 불러와야겠죠. img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우리는 파일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콘 이미지 첫 번째 거는 저는 user.png 파일로 쓰도록 하고요.
두 번째 드레스 쪽에서는 dress.jpg, 세 번째 것도 dress2.jpg, 자, 마지막 거는 android.png 라고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i 마지막 두 개 남았으니까, 자, 여기는 별거 없이 그냥 클래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로 리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거나 둘 다, 또는 위에 거는 ls라고 쓰고요. 아래에다가는 뭐 그냥 last라는 이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리스트 아홉 번째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리스트 해서 썼고요. 색깔을 이제 각각의 부여를 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신 상태에서 이제 CSS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클래스 이름을 attr 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주겠습니다. 애트리뷰트의 약자로 썼어요. 그럼 attr이라고 하는 아이를 돌아가서 속성 내고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ttr 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해서 색깔, 이거 잘 안 먹겠군요. 자, 이렇게 쓸게요. FAAA 해서 색깔을 노란빛 비스무리하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image 태그,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작아지잖아요. 너무 크니까 반대로 얘기했네요. 너무 크니까, 자, 안에 들어있는 자식인 li 자체는 자, 높이값 200 픽셀로 주고, 가로값 200 픽셀로 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얘네들 옆으로 나란히 하기 위해서 플롯 레프트를 주겠습니다. 그럼 li들은 옆으로 나란히 쭈루루 배치를 하겠죠? 자, 약간의 구분을 주기 위해서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어둡게 색깔을 쓰고요. 마진 10픽셀 공중에 전부 다 조금씩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안에 들어있는 일단 이미지는 나중에 바꿀 건데, 이미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값을 100픽셀로 줄 거고요. 높이값은 가로값에 의해서 알아서 높이값이 변하게끔 오토로 우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에 이미지들이 쏙 들어가게 배치를 하겠죠. 자,
이번에 li를 옆으로 나란히 하게 해줬고요. 그러면서 잘 보셔야 되는 건 li를 플러스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모인 ATTR은 높이값이 몇일까요? 0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위쪽에 제가 UA를 어떻게 줘라고 했어요? 오토로 줬잖아요. 자, 안에 있는 li 요소들이 높이값을 가졌을 때, li들이 높이값을 가졌을 때 그만큼 UA는 사이즈를 가지게 만들게 되어 있지만 자식이 플러스로 공중에 띄워버리면 그 부모는 높이값이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ATTR에다가 판이라고 하는 거를 밑에 깔았었죠. 근데 li는 맨 마지막에다가는 클래스판이라고 하는 형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박스를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가상으로 이 아이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었어요. 자, 그 얘기를 설명했었는데 당장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을 거니까 자,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보시라고 언급만 하겠습니다. 요거 위에 커먼 CSS에서 쓰긴 썼어요. 한 번 더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블락, 가로값, 높이값 자, 해서 ATTR의 높이값을 가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까 이게 없었죠?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가 뭔지 살짝 한 번 더 찾아보시거나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 아까 보셨던 자, 요 A 요소들 있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 A들에다가 색깔을 주고자 한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클래스 ATTR의 자식인 li의 안에 들어있는 A에다가 단순하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어라 하면 얘네들만 색깔이 띡 하고 아마도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네들 이 아이들의 li에다 색깔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용상에서 닷컴으로 끝나는 아이들에게만 색깔을 주고 싶은 거죠. 또 내용상에서 HTTP라고 하는 아이로만 시작한 아이들의 기능을 뭔가 주고 싶은 거다. 아니면 타겟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안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파고드는 아이. 속성 선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닷컴만 처리하고 싶다면 A이긴 한데 속성 중에 자, 이게 속성이래요. 속성을 선택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해서 자, 제가 말하는 건 닷컴은 전부 다 href라고 하는 속성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href가 누구인 것 닷컴으로 처리되는 것 굳이 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컴으로 끝나는 아이를 원하는 거죠. 이때 얘는 뭐냐면 그냥 href가 컴인 것은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끝나다 라는 의미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런 변화 없죠? 자, 얘와 반대되는 아이가 있어요. 얘입니다. 자,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바뀌었죠. 자, 왜 그러냐면 달러는요.
끝나는 표시예요. 얘는 시작하는 표시예요. 캐롯 어디 있어요? 숫자 6 바로 위에 있는 거 있죠? 캐롯은 시작을 뜻하는 거고요. 달러는 끝나는 걸 뜻해요. 네. 자, 여기다가 자, 캐롯의 의미는 시작을 의미한다. 달러는 끝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자, href로 처리할 때 달러 컴으로 뭐 하는 거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주어라 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럼 HTML을 딱 열어보면 컴으로 끝나는 애가 누구예요? 네이버닷컴, 구글닷컴, 언스플래시닷컴. 그렇죠? 얘네들은 전부 다 색깔을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당하는 네이버, 구글, 언스플래시 세 개만 적용이 된 거예요. A가 사이즈 안 먹는 이유는 뭐예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 중에 타겟 블랭크만 쓰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자, 속성이 href가 아니라 뭐예요? 타겟인 거잖아요. 속성이 타겟 중에서도 언더바 블랭크인 i에 대해서만 자,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브라인 텍스트에 좀 고질병이에요. 이렇게 오류가 나잖아요. 이거 계속 이렇게 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메뉴에 요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는 주석이 풀렸을 때. 네. 자,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저장해도 계속 생겨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전체를 복사해서 현재 있는 이 파일을 지우셔야 돼요. 복사하고 현재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 있죠? 얘를 삭제하고 딜리트 삭제하시고 열려있는 것도 닫으셔야 돼요. 자, 아니요 해서 닫은 다음에 다시 해당하는 동일한 이름의 파일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불러온 파일 이름 봐야 되니까 인덱스가 아닌데 불러온 파일의 이름이 그냥 이군요.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집어넣고 저장하셔야 에러가 안 나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서브라인 텍스트에 좀 고질병이에요. 그 버그는 아마 한글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생기는 문제 같은데 여러 번 저장을 하면 이런 현상이 꼭 생깁니다.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타겟 속성 누구 블랭크인 아이들에 대해서만 뭐 해라. 저는 폰트 사이즈를 왕창 크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두 개만 글자가 커지겠죠. 당연하죠. 다음과 구글만 속성을 뭐 해놨어요? 제가 타겟 블랭크를 걸어놨잖아요. 해당하는 속성 자체를 파악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바꿔 얘기하자면 굳이 맨날 뭐 클래스 이름 주고 아이디 이름 주고 이게 아니라 거기 안에 속성을 가지고 파악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도.
자, 기본적으로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A가 아니라 저는 누구?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쓰고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보시면 PNG가 있고 JPG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중에 JPG만 따로 수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LI에 들어있는 IMG 요소 중에서 단순하게 IMG만 해버리면 위에처럼 처리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중에 나는 누구로 끝나는 거, JPG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JPG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SRC로 불러오는 거니까, 그렇죠? 끝나는 거는 JPG로 끝나는 거고, 이때 끝난다 라는 뜻은 달러니까 달러. 그러면 JPG 중에 마지막 거, JPG로 끝나는 명령어인 아이들을 뭐 하겠다? 가로값을 100% 주겠다 라고 100픽셀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강제로 바꿔버린다는 개념이 되겠죠. 확인해 보시면 두 개만 사이즈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JPG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요 이름들 중에서 드레스라고 하는 이 글자가 들어간 걸로 바꾸고 싶어. 사실 그놈이 그놈이죠. 똑같은 아이긴 한데 JPG로 끝난 게 난 JPG를 PNG로 바꿀 거라서 그냥 이름 자체를 드레스로 포함되는 단어를 쓰고 싶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드레스라고 쓰시고, 드레스라고 쓰면 당연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얘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안 바뀌죠. 자, 얘가 무슨 뜻이냐 좀 이따 설명하고요. 물결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얘도 바뀌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별을 써볼게요. 바뀌었죠? 확인하셨나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별 말고 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자, 별은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드레스라고 하는 글자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바꿔 얘기하면 D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네. 그래도 해당하는 아이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안드로이드 D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 뜻으로 쓰는 게 바로 기능상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또는 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라는 뜻을 가진 것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여기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attr li 중에, 자, 원래는 클래스니까 사실 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 속성인 클래스를 선택을 할 건데, 이거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냐마는 뭐 되니까 써보자는 거죠. 자, 왜냐면 JS에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자, 클래스 이름을 저는 리스트로 가져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한번 해보자.
아쉽게도 먹지 않습니다. 분명히 클래스 이름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 정확하게는 리스트뿐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름이 같이 딸려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달아주어야지만 해당하는 기능이 먹겠죠. 정확한 명칭을 원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별표 쓰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별표 쓰면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허용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렇게 쓰셔도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자, 물결로 바꿀까요? 자, 되죠. 자, 물결을 써야 먹는군요. 자, 조금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자, 이 리스트는요, 이 물결은 별과 같은 개념이기는 해요. 해당하는 속성이 D가 있는 것은 모든 것. 자, 리스트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D는, 여기 별은 아스타죠. 아스타는 모든 요소를 뜻하는 거지만, 이 모든 속성의 값을 뜻하지만, 띄어쓰기 구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띄어쓰기가 있든 없든 무조건 그 글자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해당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 근데 물결은 자, 마찬가지 모든 속성 값이지만 띄어쓰기로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즉 리스트라고 하는 그 자체만 보는 거죠. 있는 거. 모든이지만 요거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분되어 있는 구분자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네. 요게 좀 달라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자, 제가 따로 안 만들어서 지금 하기 그런데 자, ls 대시 ls라고 쓰고 얘는 도대체 뭐냐? 요거. 자, 이것은 바로 이 형태입니다. ls에다가 대시 01 ls. 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면 자, 요거 살짝 지우고 갈까요? 둘 다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뭔가를 또 빼먹었나 보군요. 요거 LS의 대시는 요건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하나 봐요. 요거는 빼고 할게요. 자, 5월이라고 하는 뜻이 쓰기는 쓰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LS로 시작하는 단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해석은 그렇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빼고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들이 정리가 좀 되시겠죠. 자, 엄청나게 많죠. 속성이라는 개념도. 그냥 자체만 놓고 볼 수도 있고 끝나는 거 또는 시작하는 거 해당하는 글자가 포함되는 거 물결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이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외우시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어요. 속성 그 자체 하나만.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다가 한 개씩 필요하실 때 늘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선택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하나를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에다가 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라고 두 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SS로 가서 자, 클래스 이름 하나 더 입력해야 되겠군요. 자, 여기다가 자, before after라고 하나 더 붙일게요. 자, before after라고 단 다음에 돌아가서 클래스 before after에 자식인 P에다가 기능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글자 색깔만 한번 달아보면 자, 계속 이 색깔만 쓰니까 좀 질리니까 그리고 뭐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P에다가만 처리한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갔을 뿐이죠. 그런데 자, 이 중에 first of type 누구예요? 첫 번째 있는 P를 말하는 거죠. 바로 얘를 말합니다. 여기다가 글씨 색깔을 자, 저는 진한 회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을 입력하겠습니다. 저희 블랙은 거의 이 색깔인데 자, 먹었습니다. 적용된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를 더 쓸 거예요. 하나를 더 써서 before 라고 쓸 거고요. 자, 콜론에 first of type 하고 다시 콜론에서 before로 썼어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 날아가죠. 당연히 컨텐트라고 쓸 거고요. 컨텐트라고 써도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건데 단순하게 글자를 쓰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따옴표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결과가 처리됩니다. 문장의 앞에 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가상 클래스, 가상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라인 카피해서 자, 이번 뒤에다 쓸게요. last. 자, 뒤쪽에 있는 P에다가 before가 아니라 after. 자, 해서 뒤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군데 몰빵해서 넣어도 돼요. 카피해가지고 써도 되지만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은 앞
D로 처리해 놨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자, 요게 P 태그죠. P 태그 앞에 지금 여기 문장의 앞에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P 태그지만 라스트라고 썼으니까 뒤에다가 뒤에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실제로 HTML 코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자면, 자, 확인을 해서 직접적으로 찍어보자면 보이십니까? P라고 하는 요소의 앞에 before라고 하는 속성이 생겼고요. 얘는 사실은 이 P와 동일한 태그입니다. 태그지만 어떻게 생겼어요? 콜론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얘는 HTML에 기생하는 아이가 아니라 CSS상에서 강제로 만들어준 별도의 태그라고. 네. 태그인데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HTML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혀 다른 외국인이 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해요. 자, 전에, 그 다음에 얘는 애프터는 뒤에.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앞에 생기면 before, 뒤에 생기면 after라는 이름으로 달린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뭐다? 요소, 태그다. 가상의 태그다라고 해서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 가상 선택자, 가상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의사 표현에서 전에다 뭘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도 코드라고도 합니다. 의사 표현 코드라는 뜻으로 슈도 코드라고도 합니다. PSEUDO 슈도 코드라고 하는 거죠. 자, 의사 결정 코드 뭐 해석합니다. 자, 반드시 before든 after든 관계없이 무조건 얘네들을 처리하는 기능으로는 content라고 하는 아이가 꼭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before, after를 생성할 수가 있다. 네. 이 아이가 앞에서 보았던 클리어 보스도 똑같은 개념으로 after하고 content. 근데 내용을 비워놨던 건 뭐예요?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내용을 쓰는데 아무것도 의미 없는 내용을 쓰겠다 라는 뜻으로 했던 거죠. div에 아무것도 글 안 쓰는 그냥 단순한 상자랑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